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스턴 한복판에 지어지는 한국 아파트 한 채가 MIT 교수들부터 의사, 기업 임원들까지 미국 상류층이 앞다퉈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대저택에 살던 이들이 왜 한국식 아파트로 몰려드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입니다. MIT AI 연구소에서 자율주행 기술 연구팀을 이끌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라고 부르지만 정작 제 삶은 그다지 최첨단이 아닙니다. 보스턴 교외에 있는 60년 된 저희 집은 최첨단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기술의 사각지대죠.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아내 엠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앙난방 시스템이 또 고장났다고 했죠. 벌써 이번 겨울에만 3번째였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고 회의에 늦지 않게 달려왔어요. 세계 최첨단 AI를 연구하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낡은 집의 끝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영국식 목조 주택이에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단열은 최악입니다. 겨울이 오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라지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바닥은 항상 차가워요. 우리 가족은 집 안에서도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난방비는 매달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효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어제는 퇴근길에 택배가 분실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저희 집은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많아 실시간 알림이 제대로 오지 않고 택배가 도착한 것을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 클라라는 심각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어서 겨울마다 고생해요. 오래된 난방 시스템 때문에 집안 공기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그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손과 팔의 피부가 갈라지고 붉어져서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신데 차가운 바닥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는 미래를 디자인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과거의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AI 컨퍼런스의 주요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11월은 이미 한겨울 같은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제 수리한 난방기는 힘겹게 돌아가고 있지만 집안은 여전히 추웠어요. 클라라가 두꺼운 잠옷 위에 담요를 둘러쓰고 내려왔습니다. 8살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과 손목은 가려움 때문에 긁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방 바닥이 얼음장 같다고 말했죠. 미안하다고 말하며 클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기장판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매년 겨울마다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이 오래된 집의 단열은 겨울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2층 클라라 방은 외벽이 많아 더 추워서 히터를 많이 켰더니 그 때문에 딸의 건조증과 피부염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느렸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겨울이 작년보다 더 춥다고 말씀하셨어요. 관절이 많이 아프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괜찮다며 익숙하다고 하셨지만 바닥이 차가워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방 바닥에 카펫을 더 깔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 엠마는 이번 달에만 $680라며 놀라워했죠. 난방기가 24시간 풀가동되니 효율이 너무 나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지난 겨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 틈새를 막고 일부 창문은 이중창으로 교체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집 전체의 단열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의 기침 소리가 식탁에서 울렸어요.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차가운 실내 온도 때문에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픈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쓰였지만 내일 서울로 출장 간다고 말했죠.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얼굴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욕실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조짐이었죠. 이 집의 배관은 너무 오래되어 동파 위험이 높았고 매년 겨울마다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차로 향하는 길, 어머니가 현관문에서 부르셨습니다. 서울에 가거든 할머니가 쓰시던 찜질 패드 같은 걸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면서요. 꼭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집 난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웃기더라고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집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의 기침 소리, 어머니의 무릎 통증, 아내 엠마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15시간의 비행 동안 발표 자료를 검토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은 보스턴의 추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에 놀랐어요. 시차 적응을 위해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서울 강남의 컨퍼런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윤리적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질문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국 AI 연구소의 동료 박지원 교수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원과는 하버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원이 본인 집에 가서 저녁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답하며 호텔 음식에 질려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아파트에 사는지, 개인주택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원은 물론 개인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편리함과 보안 때문이라며 요즘 아파트들은 정말 첨단 시설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지원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한국 주거 문화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지문 인식, 자동차 번호 인식, 24시간 경비원까지.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모든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되어 출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다며 미국에선 이 정도 보안은 고급 콘도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원은 웃으며 이건 요즘 한국 아파트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 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으로 호출했어요. 엘리베이터는 그의 층으로 자동 설정되었습니다. 그의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지털 도어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었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인사 음성까지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신발을 벗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원은 온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며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공간 전체를 데워준다고 했어요. 거실로 이동하면서 바닥의 따뜻함이 발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집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스턴의 오래된 라지에이터는 바닥을 전혀 데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난방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 호기심에 물었어요. 지원은 매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온수가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열을 고르게 분배하기 때문에 천장에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지원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조명, 온도, 환기 시스템, 심지어 커튼까지. 그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미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통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원의 아내가 차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머님께는 온돌방이 정말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도 관절염이 있으신데 겨울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바닥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놀라서 물었더니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닥에서 잔다고 설명했어요. 온돌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편안하고 특히 관절염에는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문득 클라라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클라라의 피부염은 집안의 건조한 공기 때문에 악화되고 어머니의 관절염은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런 온돌 시스템이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필요하다 싶었죠. 밤이 깊어지자 지원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며 그들의 게스트룸이 있으니 바닥 난방의 진짜 효과를 경험해보라고 했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온돌 바닥 위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개운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 정말 잘 잤고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지원은 그렇지 않냐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한국의 전통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저희 집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출장 전 어머니가 부탁한 찜질 패드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온돌처럼 따뜻한 그 무언가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주는 편안함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우리 집처럼 오래된 영국식 주택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이 끝나고 한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대화 중에 제가 지원의 아파트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고 우리 집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딸아이가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염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한다고도 설명했고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 건축업체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회사가 미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어디 사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보스턴 교외에 산다고 하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운이 좋다며 그의 회사가 최근 보스턴 케임브리지 지역에 센트럴 포레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모두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보스턴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프로젝트가 보스턴에서 진행 중인지 모델하우스는 있는지 물었어요. 김 부사장은 물론이라며 케임브리지 캔달 스퀘어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있고 다음 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귀국하면 방문해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말하면 VIP 투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 폐회식 후 지원이 소개해준 근처의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어요. 어머니께 드릴 찜질 패드를 사려고 했지만 매장 직원의 추천으로 더 좋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온수 매트와 함께
발 마사지기도 눈에 띄었어요. 발 마사지기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가전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에어백이 발과 종아리를 감싸며 압력을 가하고 열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직원의 말에 따르면 혈액순환에 좋고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바로 구매를 결정했어요. 온수매트는 생각보다 가볍고 접이식이었어요. 특히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클라라를 위해 2개를 구매했고 발 마사지기와 함께 포장해 가져왔어요. 비행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 통합된 스마트홈 시스템, 완벽한 보안 설비까지. 특히 지원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난 후 몸이 가뿐했던 경험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감한 차가운 공기는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추위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클라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다며 반겨주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다며 한국에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아직도 무릎을 문지르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는지, 서울은 어땠는지 물으셨고, 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수매트를 설치해드리고 발 마사지기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발 마사지기에 발을 넣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며 정말 기분 좋다고 하셨어요. 발과 종아리를 감싸는 에어백의 압력과 열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는 자기 방에 설치한 온수매트 위에서 뒹굴며 좋아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마술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발 마사지기를 체험해보더니 감탄했어요. 김 부사장의 명함을 보여주며 주말에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온돌 난방이 있는 아파트가 보스턴에 생긴다니 꼭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답장은 놀랍도록 빨리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자며 VIP 투어를 준비해두겠다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모두 센트럴폴의 모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제 딸 클라라는 신이 나서 차 안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바닥이 정말 따뜻한지, 저녁이면 또 춥지 않을지 등등. 저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지만 곧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켄달 스퀘어에 도착하자 세련된 디자인의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현관에는 센트럴폴에 보스턴의 첫 번째 한국식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김 부사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우리를 로비로 안내하며 센트럴폴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주거타워, 모든 세대의 온돌 난방 시스템 적용,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 24시간 보안 시스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있다고 했어요. 김 부사장은 먼저 커뮤니티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주민 라운지, 미팅룸, 스크린 골프장까지.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식 사우나와 찜질방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찜질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라고 해요. 특히 어머니는 황토방을 보시고는 여기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면 관절염에 정말 좋을 것 같다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드디어 모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김 부사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어요. 도어락, 조명, 온도, 공기청정기, 커튼 등 모든 것을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클라라가 먼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따뜻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엠마도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고르게 따뜻하다니 놀랍다고 말했어요. 김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센트럴 포레의 온돌 시스템은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까지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다니며 바닥의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바닥이라면 본인의 관절통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방과 화장실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가전제품은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공기청정 시스템이었어요. 김 부사장은 이 시스템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최적의 습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딸 클라라는 자신의 방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신이 났어요. 여기서는 밤에 춥지 않을 것 같고 피부염도 좋아질지 물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공기청정 시스템과 온돌 난방이 피부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온돌 난방에 건조하지 않은 열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분양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김 부사장은 센트럴 포레의 분양 일정과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정식 분양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VIP 고객들에게는 사전 청약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아내 엠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이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센트럴 포레 모델하우스를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넓은 정원의 유지, 오래된 집의 수리,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모두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도 현실적인 측면을 짚었습니다. 우리 집의 난방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60년 된 집의 수리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센트럴 포레의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과 관리비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딸 클라라는 단순했어요. 따뜻한 바닥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방에서 일어나기 싫다고 했어요. 새 집에서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의견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 주변 환경, 장기적인 투자 가치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가족이 센트럴 포레 분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환영한다며 사전 청약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했어요. 월요일 오후, 난 연구소에 반차를 내고 아내와 함께 분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 방문객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한국 출장 중 경험한 온돌 난방을 잊을 수 없어 이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바이오 회사 CEO인 여성은 스마트홈 시스템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엔지니어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미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차례가 되어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웃으며 환영해 주었어요. 그는 센트럴 포레의 청약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식 분양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체 세대의 50%가 예약되었다고 해요. 미국 대기업 임원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색의 35평형을 선택했어요. 남향의 전망 좋은 탑층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묘한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6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약금 수표를 건네는 순간 김 부사장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센트럴 폴의 첫 번째 사전 청약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념품으로 한국 전통 무늬가 들어간 도자기 모형 열쇠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을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센트럴 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센트럴 폴의 사전 청약을 신청한 다음 날, 김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센트럴 폴의 사전 청약 소식이 보스턴 전역에 퍼지면서 분양 사무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 청약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에 왠지 모를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아침 신문을 펼치다 놀랐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일면에 센트럴 폴의 보스턴의 새로운 주거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는 한국식 온돌 난방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센트럴 폴에가 보스턴 엘리트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IT와 하버드 교수진, 바이오테크 업계 CEO들이 앞다퉈 청약을 신청하고 있다는 내용에 놀랐어요. 연구실에 가니 동료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식 아파트를 계약한 건지, 온돌 난방이 실제로 좋은지 등등.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가족이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청약 일주일 전, 김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의 청약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VIP 고객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미 공급 세대의 10배가 넘는 사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청약 당일 아침 일찍 연구실에 오자마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센트럴 폴의 분양 사무실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내도 출근길에 현장을 지나쳤다며 사진을 보내왔어요. 놀랍게도 보스턴의 유명 인사들까지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과의 미팅도 몇 번 실수했고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다가도 자꾸 청약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집착이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어요. AI 연구소 팀장인 내가 아파트 청약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다니. 저녁 식사 중에 김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청약에 성공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 딸은 기쁨에 겨워 방 안을 뛰어다녔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모두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사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김 부사장을 만나 계약 절차를 밟았어요. 그때 센트럴 폴의 청약 경쟁률이 정확히 12,338대 1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스턴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미국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희를 알아본 보스턴 글로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온돌 난방과 스마트홈 시스템에 끌려 청약했다는 제 이야기가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한국 주거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동료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센트럴 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을 때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보스턴 교외의 부동산 시장에 센트럴 폴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직 가정들이 단독주택을 팔고 한국식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센트럴 폴에 입주 후 저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불편한 두꺼운 잠옷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자지 않아도 되고, 욕실도 따뜻해서 샤워하기 전에 전기 히터를 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가족의 건강 상태예요. 공기청정 시스템과 온돌 난방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찜질방을 이용하세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입주민들에게서 황토방의 효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관절염 약 복용량도 줄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센트럴 폴에 입주한 이웃들이었어요.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정말 MIT와 하버드 교수들, 바이오 기업 CEO들, 보스턴 심포니, 음악 감독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커뮤니티 라운지에서는 입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와인을 나누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점차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인 입주민 김 교수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 간의 따뜻한 유대감이 한국 아파트 문화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제안으로 층별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K-아파트, 보스턴 주거 문화의 새 기준을 세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센트럴 폴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한국식 주거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MIT 건축학과에서는 동서양 주거 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저도 패널로 참여해 한국 주거 문화의 장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 이점을 강조했어요. 발코니에서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MIT 학자로서 정작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수천 년 된 한국의 온돌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센트럴 폴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한국의 주거 문화의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함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아파트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